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지우는 집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엄마, 아빠, 제발. 저는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은 차갑게 닫혔고 그의 외침은 빗소리에 삼켜졌다. 그 순간 그의 가족은 그를 지웠다. 혈육의 끈을 끊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지우는 22살, 서울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중산층의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어머니는 이웃들의 시선이 두려운 주부, 동생 민주는 아직 고등학생으로 가족의 완벽한 그림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했다. 지훈의 삶은 그날까지 평화로웠다. 하지만 연인과의 사진이 우연히 어머니의 핸드폰에 들어간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당장 나가. 아버지의 고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비를 뚫고 달렸다. 가방 하나 메고 지갑 속에 남은 돈은 5만 원. 서울의 거리는 그를 삼키려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지우는 홍대 거리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떨고 있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그의 몸은 차가웠다. 왜 나일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렸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느꼈다. 남자아이들에게 끌리는 그 이상한 감정.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자 얘기를 할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었다. 대학에서 만난 태민, 그 미소가 지훈의 세상을 밝혀주었다. 태민은 솔직했다. 너는 너일 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 태민조차 연락이 두려웠다. 가족의 분노가 그에게까지 미칠까봐.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훈은 결심했다. 이제 나 혼자서 살아야 해. 그는 공원 근처의 PC방으로 들어갔다. 인터넷으로 LGBT 쉼터 서울이라고 검색했다. 화면에 뜬 주소는 종로에 있는 작은 센터였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는 택시를 탔다. 센터에 도착한 지우는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40대 중반의 여성 수진 누나가 그를 맞이했다. 어서 와. 피곤해 보이네. 들어와.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훈의 가슴을 녹였다. 수진 누나는 센터의 상담사로 과거 비슷한 아픔을 겪은 레즈비언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뜨거운 차를 건네며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지훈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수진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때론 상처를 주지만 너는 내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곳에서 지훈의 새 삶이 싹 텄다. 센터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다. 매주 모이는 지원그룹에서 그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30대 초반의 건우 형은 직장에서 커밍아웃 후 해고된 경험을 공유했다.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 커뮤니티가 가족이야. 19살의 예린 동생은 트랜스젠더로 가족의 거부를 딛고 대학에 진학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처를 직면했다. 나도 강해질 수 있을까? 그룹 세션 후 수진 누나는 지훈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센터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다. 돈은 적지만 내가 필요해. 그리고 내가 필요할 사람들도 많아. 첫 출근 날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다. 손님 중 한 명이 태민이었다. 지훈아,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태민은 지훈의 소식을 센터를 통해 들었다. 미안해. 왜 연락 안 했지? 내 가족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같이 해보자. 그날부터 태민은 매일 카페에 왔다.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밤에 혼자 누워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넌 우리를 망치게 돼.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다. 지훈은 카페 일에 익숙해졌고
센터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입 지원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처럼 느껴지면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동생 민준을 마주쳤다. 지하철에서였다. 민준은 지훈을 보고 멈칫했다. 형 왜 여기 있어?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은 여전히 가족의 집에 살고 있었다. 민준아, 너는 괜찮아?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아빠가 형 얘기 안 해. 형이 사라졌다고. 그 말에 지훈의 눈물이 터졌다. 미안해, 민준아. 형이 약해서. 민준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 만남은 지훈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가족은 그를 완전히 지웠다는 증거였다. 그 후 지훈은 더 열심히 살았다. 태민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돈은 빠듯했지만 그들의 사랑이 버팀목이 되었다. 태민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지훈을 응원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지훈의 내면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꿈에서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넌 실패자야. 깨어나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수진 누나는 그에게 상담을 권했다. 내 감정을 직면해야 해. 피하면 더 커져. 지훈은 매주 일기를 썼다. 오늘은 가족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아직은 아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게이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지훈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태민인 게 그의 일부였다. 겨울이 다가오자 지훈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 센터에서 LGBT 권익단체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는 연설을 맡았다. 무대에 서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나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그날 언론이 그를 인터뷰했다. 기사가 실린 신문은 그의 과거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가족의 집으로 배달되었다. 어머니는 신문을 보며 손을 떨었다. 저 애가 아직 살아있네. 하지만 아버지는 신문을 찢어버렸다. 그 애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지훈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센터의 풀타임 코디네이터로 채용되었다. 태민과 함께 그는 커뮤니티를 키웠다. 매달 모임에서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지훈 오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여전했다. 어느 밤 태민이 물었다. 가족한테 연락할 생각 없어?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나부터 세워야 해.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사랑은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었다. 봄이 오고 지훈은 23살 생일을 맞았다. 태민이 준비한 작은 파티에 친구들이 모였다. 건우 형이 케이크를 들고 왔다. 축하해, 지훈아. 내가 우리 희망이야. 그날 지훈은 처음으로 웃었다. 진심 어린 미소. 하지만 파티 중에 전화가 왔다. 민준이었다. 형, 엄마가 아파. 병원에. 형한테 말하고 싶대. 지훈의 세상이 다시 흔들렸다. 민준아, 형 갈게. 그는 태민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망설였다. 이게 끝일까? 아니, 시작일지도 몰라.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다.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아버지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눈을 피했다. 민주는 불안한 눈으로 지훈을 보았다. 지훈은 침대 곁에 앉았다. 엄마, 왜 저를 버렸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우리 잘못이었어. 이웃들 시선, 가족의 명예. 하지만 이제 후회해. 아버지는 침묵했다. 지훈의 가슴이 미어졌다. 저는 행복해요. 제 삶을 찾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변화할 수 있어요. 그날 지훈은 용서의 첫걸음을 뗐다. 하지만 진짜 대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다. 지훈의 활동은 더 커졌다. 그는 TV 토크쇼에 출연했다.
가족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의 말은 사회를 흔들었다. 시청자들의 편지가 쏟아졌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태미는 자랑스러워했다. 넌 영웅이야.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했지만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다. 민주는 지훈의 모임을 따라오며 변했다. 형, 나도 형처럼 살고 싶어. 지훈은 동생을 안았다. 너는 내 길을 가. 형이 지켜줄게. 가을, 위기가 닥쳤다. 보수 단체가 센터를 공격했다. 시위대가 모여 변태들을 쫓아내 라고 외쳤다. 지훈은 문 앞에서 맞섰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는 버텼다. 그 사건은 뉴스가 되었고 지훈의 이름은 전국에 퍼졌다. 가족의 집에도 소란이 일었다. 아버지의 공장에서 동료들이 물었다. 아들분이 그 LGBT 활동가인가? 아버지는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 애는 내 아들이야. 그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우리 잘못이었어. 가자, 사과하자. 그날 가족이 센터를 찾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수척했다. 지훈아, 미안하다. 내가 게이든 뭐든 넌 우리 아들이야. 지훈은 눈물을 삼켰다. 아빠, 늦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일게요. 포옹은 따뜻했다. 하지만 지훈의 대가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에게 말했다. 이제 여러분도 싸워야 해요. 이 사회를 바꾸는데.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 내 곁에. 겨울이 다시 오고 지훈은 24살이 되었다. 그의 삶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센터는 확장되었고 태민과 그는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이 참석했다. 민주는 증인이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이게 진짜 가족이야. 아버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는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변화시켰다. 진짜 대가는 용서와 성장이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더 많은 이들을 위해. 지훈의 결혼식 후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태민과 함께 사는 작은 집은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매일 아침 태민이 커피를 내리고 지훈이 센터로 출근하는 루틴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내면은 여전히 출렁였다. 태민아, 내가 정말 용서한 걸까? 아니면 그냥 잊으려는 건가? 태민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시간이 말해줄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센터의 일은 바빴다. 새로운 지원자들이 늘었다. 한 17살 소년, 현우가 지훈의 상담을 받았다. 형, 제가 남자애 좋아해요. 부모님한테 말하면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요. 지훈은 현우의 눈을 보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게 돼. 준비됐을 때에 현우는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그를 안아주었다. 이 순간들이 그의 치유였다. 과거의 상처가 남을 돕는 힘으로 변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어머니는 매주 센터에 음식을 가져왔다. 지훈아, 내 친구들 먹을 거야.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LGBT 모임에 참석했다.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그는 말했다. 저는 아버지로서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참가자들은 박수를 쳤다.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게 시작이에요. 민주는 대학에 들어가며 지훈의 영향을 받았다. 형, 나도 활동할게. 동아리 만들 거야. 가족은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지훈을 따라다녔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물었다. 당신의 성공이 가족에게 복수인가요? 지훈은 웃었다. 아니요,
복수가 아니라 증명입니다. 사랑은 어떤 형태든 소중하다는 걸 그의 말은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되었다. 팬레터가 쏟아졌다.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비난도 왔다. 익명 댓글, 가족을 배신한 놈. 지우는 밤에 그걸 읽고 울었다. 태민이 위로했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세상의 문제지. 여름, 지우는 책을 쓰기로 했다. 지워진 나, 다시 쓰인 3이라는 제목으로. 수진 누나가 도왔다. 내 이야기야. 솔직하게 쓰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가족의 배신 장면을 적을 때 그는 펜을 놓쳤다. 아직 아파. 하지만 끝나자 그는 해방감을 느꼈다. 출간 파티에서 가족이 왔다. 아버지가 책을 들고 말했다. 이 책 내 인생을 바꿨어. 지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대가는 이렇게 왔다. 그들의 후회와 성장. 가을, 현우가 커밍아웃을 했다. 성공이었다. 부모가 충격받았지만 지훈의 도움으로 상담을 받았다. 지훈 씨,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지켜줘서. 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의 네트워크는 커졌다. 태민과 함께 그들은 팟캐스트를 시작했다. 사랑의 색깔, LGBT 청년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청취자가 1만 명을 넘었다. 이게 우리의 목소리야. 태민이 말했다. 겨울, 위기가 다시 왔다.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위암 초기. 병원에서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내가 없었으면 난 무너졌을 거야. 미안해. 정말. 지훈은 울었다. 아빠, 이제 가족이에요. 진짜로. 치료 과정에서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민준이 간호를 도왔고 어머니가 요리를 가져왔다. 지훈의 센터 일정은 줄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게 균형이야. 봄,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는 퇴원 후 공장에서 은퇴를 선언했다. 이제 내 활동 도울게. 그는 보수단체의 세미나에 참석해 말했다. 내 아들은 게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뉴스가 되었다. 지우는 자랑스러웠다. 그의 대가는 완성되었다. 가족의 변화를 통해. 여름, 지훈과 태민은 해외여행을 떠났다. 제주도가 아닌 방콕의 프라이드 퍼레이드. 세계가 이렇게 열려있네. 지훈이 말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유를 느꼈다. 돌아와 그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족 재건 워크숍, LGBT와 가족의 화해를 돕는 프로그램. 첫 세션에 그의 가족이 모델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말했다. 가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지우는 강연 투어에 나섰다. 부산, 대구, 인천. 매번 그는 말했다. 상처는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청중의 눈물이 그의 힘이었다. 태민은 곁에서 지켰다.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겨울, 25살 생일. 가족이 모였다. 선물은 사진 앨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넌 항상 우리였어. 아버지가 말했다. 지우는 안겼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평화를 느꼈다. 지워진 자리가 다시 채워졌다. 지훈의 워크숍은 인기를 끌었다. 전국에서 신청이 쇄도했다. 그는 태민과 함께 자료를 만들었다. 이건 단순한 세션이 아니야. 치유의 과정이야. 첫 워크숍에서 한 아버지가 울며 말했다. 내 딸이 레즈비언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은 대답했다. 듣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아버지는 변했다. 고마워요. 이제 이해해요. 이런 변화가 지훈의 보람이었다. 집에서 태민과 그는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태민이 물었다. 지훈은 웃었다. 언젠가. 우리처럼 사랑받는 아이를. 가족은 그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할머니 할게. 민주는 이제 활동가였다. 대학 동아리에서 프라이드를 주최했다.
형 덕분이야. 지우는 동생의 성장을 보며 뿌듯했다. 하지만 도전은 피할 수 없었다. 한 보수 정치인이 지훈을 공격했다. 국회 연설에서 LGBT는 가족 파괴자라고 지훈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당신의 반응은? 지훈은 침착했다. 그분의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대응할게요. 그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소셜미디어에서 10만 해시태그가 퍼졌다. 지민 박씨, 한 유명 가수가 지지했다. 지훈 씨, 함께할게요. 가족은 위기에 강해졌다.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 아들은 영웅입니다. 정치인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어머니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 민주는 캠퍼스에서 시위를 이끌었다. 지훈은 감동했다. 여러분이 제 대가예요. 그 캠페인은 법 개정 논의를 촉발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여름, 지훈은 해외 컨퍼런스에 초대되었다. 싱가포르에서 그는 아시아 LGBT 리더들과 만났다. 한국의 변화가 희망이야. 그는 공유했다. 돌아와. 그는 피로했다. 태민이 마사지했다. 쉬어. 내가 없으면 안 돼. 그 밤 그들은 깊이 대화했다. 내가 너무 달려갔나? 지훈이 물었다. 태민은 키스했다. 아니, 내가 빛나. 가을, 개인적 위기가 왔다. 태민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태민은 무너졌다. 엄마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개인 나를. 지훈은 태민을 안았다. 내가 내 가족이야. 함께 가자. 그들은 병원으로 갔다. 태민의 어머니는 약했다. 태민아, 미안해. 지훈은 말했다. 어머니, 태민은 행복해요. 저와 함께.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지훈 씨. 그 순간 태민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지훈의 사랑이 그랬듯이. 겨울, 법 개정 청원이 통과되었다. 지훈의 이름이 실렸다. 축하 파티에서 가족이 모였다. 내 덕분이야. 아버지가 잔을 들었다. 지훈은 토스트했다.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하지만 그는 알았다. 싸움은 계속될 테지만 이제 그는 강했다. 봄, 지훈은 두 번째 책을 썼다. 변화의 대가. 출간 후 그는 강연에서 말했다. 대가는 복수가 아니야. 연결이야. 청중이 일어났다. 태민은 무대 뒤에서 박수쳤다. 여름,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한 5살 소년, 준호를 만났다. 오빠, 나랑 살까? 준호의 미소에 지훈의 심장이 녹았다. 가족은 환영했다. 준호야, 할아버지 할게. 아버지가 말했다. 가을, 준호가 가족이 되었다. 집은 활기찼다. 지훈은 아빠가 되었다. 이게 진짜 삶이야. 태민과 그는 준호를 안고 웃었다. 겨울, 26살. 지훈은 과거를 돌아봤다. 지워진 날에서 시작해 이제 그는 채워진 삶을 살았다. 그의 대가는 영원했다. 사랑의 승리. 준호의 도착으로 지훈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다. 아침에 준호가 아빠 하며 깨우는 소리가 그의 에너지였다. 태민과 함께 그들은 부모가 되었다. 준호야, 오늘 뭐 할까? 지훈이 물었다. 준호는 공원 가자 라고 외쳤다. 센터 일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는 균형을 배웠다. 가족이 먼저야. 태민이 말했다. 워크숍은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부산에서 한 어머니가 말했다. 제 아들이 자살 시도했어요. 당신 워크숍 덕에 살았어요. 지훈은 안겼다. 강한 엄마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의 동기였다. 민주는 이제 졸업 후 센터에 합류했다. 형, 나도 코디네이터 할게. 지훈은 웃었다. 어서 와, 동생. 가족 모임은 정기적이었다. 어머니의 집에서 김치찌개 파티. 아버지가 준호를 업고 놀았다. 할아버지 강해. 준호가 웃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졌다. 하지만 지훈은 잊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힘의 원천이었다. 여름, 대형 행사 서울 프라이드. 지우는 메인 스피커였다. 10만 명이 모였다. 오늘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랑의 승리, 그의 외침에 군중이 환호했다. 태민과 준호가 무대에 섰다. 가족도 왔다. 아버지가 깃발을 들었다. 자랑스러워. TV가 생중계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 도전이 왔다. 지훈의 건강이 흔들렸다. 과로로 우울증 기운이 왔다. 태민아, 내가 지쳤어. 그는 고백했다. 태민은 상담을 권했다. 수진 누나가 도왔다. 휴가가 내가 필요해. 지훈은 제주도로 떠났다. 바다를 보며 그는 울었다. 고마워. 과거의 나 내 덕에 여기 있어. 돌아와. 그는 더 강해졌다. 가을, 법이 통과되었다. 동성 커플 입양 허용. 지훈과 태민은 준호의 공식 부모가 되었다. 이제 완전해. 어머니가 울었다. 민주는 축하해. 형, 이라고 했다. 겨울, 지훈은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그의 삶을 담은 진짜 대가는 뭐였나요? 감독이 물었다. 지훈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개봉 후 상을 받았다. 사회에 기여한 사람. 봄, 새 지원자 30대 직장인, 성민. 커밍아웃 후 직장에서 따돌림 받아요. 지훈은 조언했다. 내 권리를 주장해. 변호사 도와줄게. 성민은 승소했다. 지훈 씨, 당신이 구원자야. 여름, 국제 컨퍼런스 뉴욕. 지훈은 연설했다.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에 박수갈채. 태민과 준호가 동행했다. 아빠 멋져. 준호가 말했다. 가을, 가족 여행 강원도. 눈썰매 타며 웃었다. 아버지가 지훈아, 사랑해 라고. 지훈은 나도 라고. 겨울, 27살. 지훈은 세미나를 열었다. 미래의 가족, 참가자들이 모였다. 그의 메시지는 퍼졌다. 삶은 계속, 더 밝게. 지훈의 국제 활동이 늘었다. 아시아 투어 도쿄, 타이베이. 공유합시다. 경험을 그는 말했다. 현지 활동가들이 영감을 받았다. 한국 모델 따라갈게요. 돌아와. 그는 피곤했지만 만족했다. 집에서 준호의 학교 문제가 생겼다. 아빠, 친구들이 이상하게 봐. 준호가 울었다. 지훈은 학교에 갔다. 교장과 대화했다. 아이의 정체성을 존중해주세요. 학교는 LGBT 교육을 도입했다. 준호 덕분이야. 태민이 말했다.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어머니의 60번째 생일 파티. 지훈이 케이크를 만들었다. 엄마, 항상 감사해. 어머니는 내가 내 자랑이야. 라고. 아버지는 건강관리클럽을 만들었다. LGBT 노인들을 위해. 여름, 대형 소송 센터 자금 지원 차별. 지훈은 증언했다. 평등이 필요해요. 승소. 정부가 보조금을 늘렸다. 변화야. 민준이 환호했다. 하지만 태민의 위기. 디자인 회사에서 승진 거부. 너의 활동 때문이래. 태민이 속상해했다. 지훈은 새 회사 가자. 내 재능이 빛날대. 태민은 프리랜서로 성공했다. 고마워, 지훈아. 가을, 지훈의 세 번째 책, 아이와의 여정. 준호의 이야기를 담았다. 베스트셀러. 부모님 필독서야. 리뷰가 나왔다.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 준호가 산타 복장. 선물은 사랑. 모두 웃었다. 지훈은 생각했다. 이게 대가의 결실. 봄, 새 프로젝트 온라인 플랫폼. LGBT 스토리 쉐어. 사용자 5만 명 연결되어. 지훈이 말했다. 여름, 프라이드 재즈. 지훈 메인. 10년 후 더 나아져요. 군중 20만. 가을, 아버지의 은퇴식. 지훈이 연설. 아빠의 변화가 제 영감. 눈물의 박수. 겨울, 28살.
지우는 휴식을 취했다. 산책하며 그는 평화를 느꼈다. 여정은 끝없지만 행복했다. 지훈의 플랫폼은 글로벌화되었다. 영어 버전 출시. 세계가 연결되어 국제 사용자들이 스토리를 공유했다. 한 미국 청년이 당신 덕에 커밍아웃 했어요. 라고. 지훈은 답했다. 자랑스러워. 준호는 초등학교 2학년. 아빠, 나도 활동할까? 지훈은 웃었다. 내 방식으로. 학교에서 준호는 LGBT 클럽을 제안했다. 받아들여졌다. 우리 아들 멋져, 태민이 말했다. 가족 모임에서 민준의 커밍아웃. 형, 나도 바이섹슈얼이야. 모두 안겼다. 언제든 말해. 어머니가 말했다. 변화의 연세. 여름, 지진 센터 건물 피해. 지우는 모금을 시작했다. 스타들이 동참. 1억 원 모금. 새 건물 짓기. 커뮤니티의 힘. 가을, 지훈의 다큐 시퀄. 대가의 후속. 개봉. 오스카 후보. 감동적 평론가. 겨울, 준호의 생일. 8살 가족이 모여 선물. 지훈은 사랑이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봄, 법 완성 차별금지법 통과. 지훈의 로비가 핵심. 승리, 축하 연회. 여름, 휴가 유럽. 파리 프라이드. 세계가 하나. 지훈이 느꼈다. 가을, 새 책 연결의 대가. 출간, 서점 1위. 겨울, 29살. 지훈은 강연. 과거는 교사. 미래는 희망. 청중 감동. 지훈의 명성은 정점에 달했다. 대통령상 수상. 사회공헌자 연설에서 모두의 노력이라고. 가족이 무대에 섰다. 우리 아들, 아버지 목소리 떨림. 준호는 이제 9살. 아빠, 나 게이일까? 지훈은 어떤 너든 사랑해. 라고. 교육의 열매. 민준의 결혼 동성 파트너와. 지훈이 증인. 행복해라 파티에서 춤췄다. 여름, 아프리카 지원. LGBT 쉼터 세움. 글로벌 책임. 가을, 위기 트롤 공격. 온라인 혐오. 지훈은 침묵하지마 캠페인. 팬들이 지켰다. 겨울, 크리스마스 콘서트. 지훈 호스트. 사랑의 노래. 봄, 4번째 책 글로벌 사랑. 베스트. 여름, 프라이드 15주년. 지훈 개막. 아직 가야 할 길. 가을, 가족 리트리트. 치유 세션. 과거 놓아주자. 겨울, 30살. 지훈은 새 시작이라고. 삶은 완벽, 아니 아름다웠다. 30살의 지훈은 리더였다. 센터 CEO. 팀 10명. 함께 가요. 준호 10살. 학교 발표 내 가족 이야기 박수. 태민의 갤러리 오픈. 디자인 전시. 지훈 큐레이터. 가족의 연례 모임. 10년 전 오늘. 변화 시작. 여름. 운 앰베서더. 평등을 위해. 가을. 영화 각색. 그의 삶 스타 캐스팅. 겨울. 새해. 감사합니다. 지훈의 일기. 봄. 입양 2번째. 여자아이. 소연. 환영해. 여름. 가족 여행. 하와이. 자유의 바다. 가을. 상수상. 노벨 평화상 후보. 명예. 겨울. 31살. 지훈은 책임 느꼈다. 하지만 행복. 그의 대가는 영원. 세상을 바꾼 사랑.